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드디어 무려 499편에 이르렀네요. 녹한다의 아두이노 499편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500편을 찍겠네요. 아, 좋습니다. 오늘은 홈 어시스턴트 할 겁니다. 녹한다의 홈 어시스턴트 20번째 편. 오늘은 아주 의미 있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녹한다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내용은 실생활에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생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오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바로 요 모듈입니다. 일단 오늘 녹한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220V 전구를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하기 위해서 벽부등 형태를 가지고 왔는데요. 녹한다 저쪽에 천장에 달려있는 조명이 있죠? 저런 걸 말하는 겁니다. 가족용 조명등. 그거를 제어하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녹한다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과거에 녹한다가 이런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었죠. 자, 인터넷에 연결되는 IoT 보드에다가 릴레이를 추가해서 이 전등을 제어를 하는데, 전등이 있는 저 천장에는 5V 전원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220V 전기 이렇게 전원선이 들어올 때 여기서 220V를 5V로 만들어주는 모듈을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5V를 공급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가 저 전등을 켰다 껐다 하는데, IoT 보드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가 무슨 뭘 하고 있냐. 이 IoT 보드를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을 하고 릴레이를 이용을 해서 제어하는 예제 만들었었다. 그죠? 이거는 일종의 자작품이죠. DIY 제품입니다. 녹한다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방식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안전한가 했을 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거 달아서 제가 쓰려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달려고 보니까 이 뭔가 좀 애매모호한 구석도 있고 안정성 뭐 요런 측면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동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동 스위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결론은 그렇게 갈 건데, 그 전에 그래서 녹한다가 요런 모듈을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지금 녹한다가 꺼내놓은 거는 소노프 베이직 R2라는 제품입니다. 어느 누구나 검색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징점이 있다면 요 안에 보드하고 릴레이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메리트를 느끼는 점은 여기 안에 ESP8266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녹한다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이 IoT 보드 몽땅 다 ESP8266이었잖아요. 그죠? 모양만 다르지 들어가는 칩은 전부 똑같습니다. ESP8266. 근데 얘가 ESP8266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입맛대로 제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ESP8266에는 이 소노프 베이직 R2라는 제품의 펌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펌웨어를 ESP 홈과 연동할 수 있는 펌웨어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얘를 ESP 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편집한 영상을 제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조금 이따가 그 영상 링크 제가 알려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이 제품이 ESP8266하고 릴레이하고 5V로 변환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모든 것들이 조그만하게 제품화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녹한다가 이제 얘를 쓴다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잘 팔리는 제품이거든요. 뭐 사람들이 많이 쓰고 평도 좋으니까 안전성하고 정확하게 동작한다는 거 두 개 확보를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동 스위치 부분인데요. 자, 요렇게 녹한다에 방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주 사각사각하게 생긴 방이 있습니다. 천장에 여기 이렇게 전구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요 공간에. 그러면 이 모듈은 아마 여기쯤 설치가 될 겁니다. 천장에.
천장에 설치해가지고 얘를 제어하네 마네 할 건데요. 우리 일반 스마트 홈에서 전구를 제어하는 것 말고 일반 가정집에 보면 요쯤 벽면에 스위치가 다 붙어 있죠. 요렇게 요 스위치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 요 전구가 켜지거나 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쪽 벽면이고 요거는 천장면입니다. 그럼 우리 요 벽면 뒤쪽으로 선이 이렇게 가서 천장 위쪽으로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결이 됐으니까 얘가 똑딱똑딱 하면 전원이 스위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가정용 220V 전원선 두 가닥인 거는 다 아시죠? 저 두꺼비 집에서 전선 두 가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두 개 중에 뭐지? 요로 들어오는 N선이죠. L선하고 N선 두 개가 들어오는데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L선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N선을 여기다가 바로 연결해주면 전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전구가 빵 하고 켜지겠죠. 얘가 스위치 쪽으로 한번 갔다가 스위치를 건너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스위치가 딱 켜져가지고 접점이 붙으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달라붙은 거니까 전등이 켜지고, 내리면 가위로 자른 거 전선 두 개를 분리한 거니까 불이 안 켜지고, 요렇게 똑딱똑딱똑딱 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다가 저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얘를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거쳐서 220V 전등을 제어하는데, 이 이걸 제가 지금부터는 수동 스위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수동 스위치를 제가 오프 해놨잖아요. 그러면 L선하고 N선하고 전기가 끊어진 개념이 되는 거니까 결국 제가 천장에 매립해 놓은 요 제품 입력되는 전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수동 스위치는 항상 온 상태로 둬야 얘가 전원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때 이 전등을 제어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제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동 스위치를 항상 온으로 해 놓는 것,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구나. 하여간 요거는 원초적인 녹한다가 제일 처음 생각했던 문제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제가 그 스마트 홈을 구현을 해놨어요. 저 전등을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켰다 껐다 할 수 있는데, 한여름에 밖에서 운동하고 들어와가지고 저 전등을 지금 켜야 되겠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켜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 켜가지고 켰다 껐다 하는 거 상당히 번거롭잖아요. 그죠? 내가 집안에 들어와서 전등이 내 지척에 있는데 수동 스위치가 있으면 얘만 누르면 바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건 있고,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 아니라, 지금 방식으로 하면 수동 스위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 제품을 사용할 때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스마트폰으로만 제어를 해야 되고 집에 인터넷 공유기가 있어야 되고, 요 제품이 인터넷 공유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홈 어시스턴트라는 서버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때 스마트폰 가지고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우리가 지금 얘 가지고 스마트 홈이라는 것을 구현을 하고 이 전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1번 집에 인터넷 공유기가 있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되고, 2번 얘가 인터넷 공유기에 항상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3번 얘를 관장하는 홈 어시스턴트라는 서버가 24시간 켜져 있을 때 제 스마트폰 가지고 얘를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홈 어시스턴트 서버가 꺼졌을 때는 일단 얘 제어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고, 두 번째, 나는 답답하다 이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요 버튼 누르면 바로 요 전등이 제어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스마트폰 켜가지고 하면 이제 이 스마트 홈에 요 그런 거를 기능을 쓸 때는 외국에 출장 중일 때 내가 뭐 켜거나 끄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래 침대에 들어 누워서 켜거나 끈다 요럴 때는 편리하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스마트폰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전등을 제어하려면 수동 스위치라는 걸 결국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동 스위치는 인터넷하고는 관련 없게 디자인을 할 겁니다. 이 전등을 제어하는 ESP8266 보드가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이 수동 스위치를 인터넷하고 관련 없게 얘를 작동을 시키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모든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녹한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힌트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요 안에 ESP8266 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 ESP8266입니다. 그러면 ESP8266 보드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무선 통신 프로토콜이 있었죠. 그게 바로 ESP-NOW입니다. 그러면 얘도 그렇고, 얘는 제품이니까 우리가 뭐 별도로 납땜해주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ESP8266이 칩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다른 보드하고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ESP-NOW는 와이파이하고는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여기 이렇게 전구가 있고 천장에 얘가 이제 매립이 돼 있겠죠. 그죠? 벽에다가 얘를 가지고 어떻게 스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어떻게 잡아 넣어 가지고 적당히 만들면 딱 눌렀을 때 ESP-NOW로 제어하는 신호를 이쪽으로 보내줄 수 있다면 얘를 제어할 수 있는 거고, 얘랑 얘 간의 통신은 인터넷 공유기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1번 인터넷 공유기가 연결이 돼야 된다, 2번 홈 어시스턴트 서버가 다 켜져 있어야 된다. 요거 두 개가 혹시 문제가 생긴 경우더라도 ESP-NOW를 사용하게 되면 얘를 제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일단 녹한다의 가설입니다. 오늘 그거를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러면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여기다가 ESP8266 보드를 때려놓고 ESP-NOW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제어를 하겠다.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요 보드 전원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요. 이 가정용 수동 스위치가 있는 자리 있죠? 그거 안에 이렇게 뚜껑 열어보시면 선이 두 가닥이 있을 건데요. 그 선은 두 개 다 N상입니다. 우리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전문 지식은 없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봤을 때 여기 가정용 수동 스위치가 있는 자리에는 L선이 안 옵니다. L하고 N이 두 개 다 있어야 어쨌든 간 5V로 바꿔가지고 얘한테 전원을 줄 수가 있는데, L만 오던가? 헷갈리네요. 뭐 아무튼 둘 중에 한 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적당히 해석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L하고 N 둘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5V를 만들어 줄 수가 없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겁니다. 얘를 여기다가 때려 놓고 싶은데 5V 공급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얘한테 5V 공급해 주기 위해서 다른 데서 220V 전원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연결해 줄 수 있다면 상관없겠다. 그죠? 그렇게 쓰실 분들은 녹한다가 오늘 1번 대안으로 만들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상시적인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없다면 결국 배터리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배터리. 오늘은 녹한다가 기존에 펼쳐놓았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는 시간이니까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배터리라는 게 여기 달렸다면 수명이 생기죠.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녹한다가 딥슬립이라는 기능을 최근에 활용을 했다. 그죠? 그럼 딥슬립을 활용하면 요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데, 요 딥슬립 방식으로 수동 스위치를 구성을 했을 때의 특징점이 뭐가 있겠는가, 오늘 한번 또 논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 녹한다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한번 해봐야 되겠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납득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사용할 ESP8266 보드는 얘 가지고 할 거예요. 얘 가지고 수동 스위치 디자인을 할 건데요. 위모스 D1 미니라는 보드고 버전이 3.0인 보드입니다.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D1 미니도. 그 중에 3.0.0이라는 버전의 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딥슬립이 걸리면 전류 소모량이 2.7mA에서 3mA입니다. 엄청나다, 그죠? 해보죠. 자, 범준님 1등으로 오셔가지고 5명 대기 중이라도 채팅 먼저 한 사람이 1등인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1바 하셨네요.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2바. 경민님 3바 반갑습니다. 전규성님 반갑습니다.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하이데스님 반갑습니다. 아이디가 깁니다. 에센스님이라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오신 것 같은데 에센스님 반갑습니다. CHH님도 반갑습니다. 범주님 배터리 3번 대안이 바로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기대해주세요.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존하는 홈 어시스턴트 구성 체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제어하는 제품은 다 요런 형태예요. 천장에 요런 게 달려있고 얘가 이렇게 전구 하나를 지배를 하는 겁니다.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건데, 수동 스위치라고 얘를 제어할 수 있는 IoT 수동 스위치라고 팔거든요. 한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이 버튼이 이렇게 달려있죠.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이 모듈 안에 RF 송신기가 달려있습니다. 수신기가 되겠죠. 수신기 433MHz 요런 RF 수신기가 달려있고, 얘는 송신기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는데요. 얘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요런 건전지 보신 적 있나요? 요런 건전지, 이거 12V 건전지인데요. 12V 건전지 굉장히 비쌉니다. 요게 요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존하는 가장 시중에 판매되는 스마트 홈용 수동 스위치라는 것도 결국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터리를 엄청나게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놨겠죠. 물론 이 버튼을 눌렀을 때만 요 배터리 전기를 소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얘는 다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ESP 홈에 연결될 수 있도록 다 개조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 차순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진화님 반갑습니다. 힘들다. 일단 홈 어시스턴트부터 켜야 되겠네요. 오늘 해야 될 게 좀 너무나 종합 예술이라 가지고요. 좀 혼란스러우니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추어 박스. 잠시만요.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잠깐 무선 인터넷을 써가지고 오케이. 자, 켜지고 있습니다. 자, 홈 어시스턴트 켜질 동안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후원해주실 분들은 후원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분명히 나아야 되기 때문에
녹한다가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것은 결국 홈 어시스턴트라는 시스템을 쓰시는 분이거나 ESP 홈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아두이노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ESP 나우도 해야 되고 딥슬립도 걸어야 되고, 엄청난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아무튼 녹한다를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올려둔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 제 유튜브에 있는 하나의 영상인데요.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는 영상 본문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얘 뭐냐면 소노프 베이직 R2 모듈을, R2 제품을 ESP 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하루 종일 이거 찍어가지고 정성스럽게 해놨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상당히 씁쓸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홈 어시스턴트가 켜졌습니다. 윤전권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 뭐가 되게 혼란스럽다 그죠? 녹한다가 하기만 하고 정리는 안 해가지고 오늘 말 나온 김에 살짝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간만에 하니까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이 좀 잘 안 나는데요. 어떻게 하더라? 뭐 정리는 다음에 하고, 일단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ESP 홈 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죠. ESP 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업데이트는 안 할 거고, 지금 제가 달아놓은 제품이 여기 소노프 1이라는 걸로 저장을 해놨고요. 지금 오프라인이죠. 당연하죠. 안 켜져 있으니까 이제 얘를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20V 살아있는 전기를 사용하니까요. 자신 없으신 분들은 괜히 따라하다가 감전되지 마시고, 자, 전문가 동행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한다도 전문가는 아닌데요. 어쨌든 간 저 시연을 오늘 해야 되니까. 이 선이 너무 짧지 않나? 좀 짧은 느낌인데. 학생이세요? 이 학생분들한테 제가 또 그러기는 좀 그런데요. 자, 이제 220V가 들어가니까 지금부터는 긴장을 타야 됩니다. 저도 요런 거는 별로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요 세 쇼트가 날 수도 있으니까 좀 요렇게 해주고, 자, 따따따따따따따 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반짝거리고 있네요. 그죠?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그 다음 홈 어시스턴트 쪽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온라인이라고 바뀌었죠? 온라인. 일단 이 제품 자체에 보시면 까만색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일단 수동 버튼입니다. 수동으로 켰다 껐다 할 수 있고, 여기 안에 요 방금 제가 눌렸던 이 수동 버튼 있죠? 요 수동 버튼 양쪽 다리에 선을 납땜해 가지고 밖으로 쭉 빼와서 유선 방식의 수동 스위치를 만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밖에 고양이 소리 들렸나요? 저놈들이 저런다니까요. 자, 아무튼 이게 수동 스위치가 되는 거고, 원격으로도 제어되는 거를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고양이 소리 소름 돋네요.
자, 뭐라고 저장해놨지? 아, 여기 있네. 썬오프 베이직 릴레이라고 돼있는 거 얘인가 보네요. 자, 얘 딱 하고 요거 이제 딱 누르면 이렇게 원격으로 제어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홈 어시스턴트 지금 이 관계에서는 방금 보셨던 이 수동 스위치는 인터넷하고 관련 없습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든 연결이 안 돼 있든 이거 누르면 무조건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제품 자체가 매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립된 거를 결국 밖으로 수동 스위치를 빼기 위해서는 전선 두 개 납땜해 가지고 길게 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 그게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느니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천장에 있는 데서 선 두 개 쭉 벽으로 잡아 넣어 가지고 수동 위치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스위치를 단다. 이거는 인터넷하고 관련 없고 홈 어시스턴트하고도 관련 없습니다. 명백히 그냥 얘 스스로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얘죠. 스마트폰 가지고 제어하는 거. 홈 어시스턴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이참에 홈 어시스턴트가 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싹 해주면, 자, 지금 홈 어시스턴트 서버에 접속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만든 게 있죠? 이거 누르면 이렇게 제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침대에 들어 누워 가지고 얘를 켰다 껐다 할 수 있으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단 얘가 인터넷 공유기하고 끊어졌거나 홈 어시스턴트 서버가 다운이 됐을 경우에는 이 백날 눌러봤자 묵묵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동 스위치라는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웅님 반갑습니다. 자작나무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할 것은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하는 위치는 홈 어시스턴트는 그냥 플랫폼이고요. ESP 홈이라는 곳이에요. ESP 홈에서 썬오프 요 제품이 썬오프 베이직 R2라는 제품이 ESP 홈에서 구동되는데, 녹한다가 준비한 임의의 ESP8266 보드에서 ESP Now로 전송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가? 제어 신호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어 신호를 수동 스위치에 뭔가 액션이 들어가면 제어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얘가 그거를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를 하려면 일단 커스텀 컴포넌트에 대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요. 녹한다가 ESP 홈의 커스텀 컴포넌트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오늘 그거를 한 큐에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ESP 홈에서 ESP Now로 들어오는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커스텀 컴포넌트를 디자인을 해놨는데요. 다른 자료를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그게 요겁니다. 요 파일은 제가 별도로 올려드릴 거예요. 요 파일이거든요. 요거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ESP Now를 사용하려면 요 헤더 파일 두 개가 있어야 되죠. espnow.h하고 esp8266 wifi.h. 그리고 여기 콜백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어떨 때 쓸 거냐면, ESP 홈에서 람다식을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 람다식에서 ESP 홈 쪽에서 호출되는 펑션을 요 공간으로 가지고 오려고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 요게 뭐랑 대체가 될 거냐면, ESP 홈 쪽에서 액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액션. ESP 홈으로, ESP Now로 내가 뭔가를 받았다. 그게 트리거가 되는 거죠. then, 뭐를 하겠다 하는 거를 저기다가 함수로서 대입을 해줄 건데요. 상당히 문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콜백 함수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콜백 함수. 이해하기 싫잖아요, 그죠? 요거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주어진 조건에서 쟤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고, 아, 얘가 콜백 함수구나 라는 것까지만 아시고, 왜 콜백 함수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은 모른 채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고, 오늘은 그냥 모른 채로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제가 요거 타입에 on 콜백, off 콜백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의 역할은 뭐가 될 거냐?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긴 애매하구나. 잠깐만요. on 콜백, off 콜백. 잠깐만요. 단일 신호만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마지막 예제에서는 요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녹한다가 수동 스위치를 눌렀을 때 ON이라는 메시지를 수신을 했을 때 트리거가 되는 거죠. ON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then 어떤 액션이 실행이 될 건가? ON 콜백에다 붙일 거고 OFF 메시지가 날라오면 OFF 콜백이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요거 이제 ESP now 데이터 수신부고 요때 이제 요 콜백 함수, 내가 만들어 놓은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된다. 주고받는 데이터를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요. 0이라는 메시지를 ESP now로 전송하면 오프 되는 거고 1을 보내주면 on 되는 겁니다. 0 또는 1, true, false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이대로 두고 쓰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 자체에 일단 의문을 가지지는 마시고, 문제는 나중에 이거를 원 버튼 체제로 갈 거거든요.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투 버튼 체제로 돼 있으니까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좋을까? 오프 콜백. 지금 이거는 버튼이 스위치 타입일 때 적용이 되는 거겠죠. ON하고 OFF 두 개의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버튼 한 개 두고 한 번 누르면 토글이 되는 겁니다. 켜져 있으면 꺼지고 꺼져 있으면 켜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하면서 그거는 결정하면 되겠네요. 일단 요 코드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하냐면요. 자, 구성하기, add-on 백업, 파일 에디터라는 거 요거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add-on 스토어에 가면 공짜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웹 UI 열기 들어가서 저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서버 쪽에. 지금 저 파일은 내 컴퓨터에 있는 거지. 물론 지금 제 컴퓨터가 서버기도 하지만 서버에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딱 누르고 폴더가 config 안에 ESP home 안에 요 안에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config 안에 ESP home 안에 제가 미리 한 개 올려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지우고 새로 올리겠습니다. 요거 요 업로드 버튼 누르고 찾아가지고 어딨냐? 여기 있죠? 오케이. 그럼 목록 중에 보시면 여기 녹한다 언더바 espnow.h라는 게 여기 들어갔다 그죠?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재부팅을 한번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타트 HASS 해줍니다. 요거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작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잠시 기다리면 재부팅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요. 그래. 요 적어놨네요. ESP now로 지금 제가 요 펼쳐놓은 코드상으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ESP home 로그에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함수를 집어넣어 놨으니까요. 보내면 그게 일단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면 돼요. 자, 이제 켜졌겠고, ESP 홈에 가서 요 제품의 로그를 딱 켜두고 이제 데이터를 한번 쏴줘 보는 거죠. ESP Now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맥 어드레스를 알아내야 되는데요. 아주 좋게도 홈 어시스턴트에서는 이렇게 맥 어드레스가 출력이 됩니다. 맥 어드레스 여기 있죠? 지금 요 소노프 베이직 R2의 맥 어드레스가 되는 거죠. 요거 가지고 가서 이제 한번 호작질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자, ESP8266 보드 하나 가지고 와서 한번 보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드가 D1 미니니까요. 그 보드에 맞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요샘님 반갑습니다. 알버트 조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칸다의 ESP 홈 기본, 그 ESP Now 기본 예제가 있죠. ESP Now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제가 475-1번일 겁니다. 여기 있죠? 475의 1. 그럼 요 코드를 조금 개조를 해서 쓸 건데요. 뭐 자세한 설명은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주소를 6바이트 어레이로 구성해야 되는데 받는 놈 주소는 이미 여기 알고 있죠. 다 각자의 것마다 맥 어드레스가 다르니까요. 확인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올려둔 코드 그대로 동작하냐 하면 아니겠죠. 주소가 다를 거니까. 그 다음 이게 배열로 돼야 되죠. 배열로. ESP Now 활성화하고 피어 등록하고 그 다음 얘는 받는 거는 없습니다. 제어한다는 거는 지금 제가 달아놓은 보드가 요 전등 제어하는 모듈 쪽으로 단방향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2초에 한 번마다 뭔가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시리얼 입력을 했을 때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if serial.available 뭔가 때려 넣으면 일단 캐릭터 하나를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읽어드리는 캐릭터를 0 또는 1로 입력을 했을 때 조값을 바로 ESP Now로 한번 쏴보는 겁니다. ESP Now로 쏘는 함수가 이거죠. 그리고 %C, size of C 이렇게 하면 제가 위에 적어놓은 요 맥 어드레스라고 부르죠. 맥 어드레스를 가진 애한테 1바이트로 제가 시리얼 입력으로 입력한 어떤 문자 하나를 ESP Now로 쏜다가 되겠죠. 자, 될지 말지 굉장히 궁금하죠. 일단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ESP 홈 쪽에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코드 에딧 해가지고 이미 조금 적어놨네요. 자, 요거는 이제 못 봤다라고 그냥 치시고 못 봤다라고 하겠습니다. 요만큼이 지금 저 전등을 제어하기 위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이거는 ESP 홈 매뉴얼에 보시면 그냥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소노프 베이직 해가지고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 요거의 바이너리 센서 저 수동 버튼이 되는 거겠죠. 수동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스위치에 릴레이 전등이 달려 있는 거고, 요거는 LED.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동화 코드가 들어있죠. on press 요 바이너리 수동 버튼을 눌렀을 때에 릴레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놈을 톡을 시키겠다.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스타골드님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해야 되는 작업이 제가 방금 업로드 해놓은 라이브러리 그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는 건데요. 얘는 이미 그게 돼 있다 그죠? 요 코드를 아까 파일 이름이 제가 녹한다의 ESP now.h로 업로드 해놓은 그 파일 있죠? 그거를
여기 ESP 홈 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YAML 코드에서 제가 해놓은 코드를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요 아래 어딘가에다가 커스텀 컴포넌트를 만들면 됩니다. 요만큼 제가 미리 해놓은 거를 자, 여기 보시면 커스텀 컴포넌트에 람다식 바로 들어간다 그죠? 람다식은 C++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클래스 이름을 로칸다의 ESP now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왜 저거냐면 잘 보시면 아래쪽에 요게 클래스잖아요. 요 클래스 이름이 노칸다의 ESP now입니다. 퍼블릭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요렇게 점 찍고 begin 함수 호출하고, 그리고 요 자리에다가 켜졌을 때 뭐 할 거냐, 요 자리에 꺼졌을 때 뭐 할 거냐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일단 비어있는 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없다 그죠? 좋습니다. 자, 와이어리슬리 누르면 무선으로 프로그램이 업로드 되죠. 아주 좋습니다. 아주 ESP 홈이 편리하거든요. 자, 프로그램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 결과물을 제가 잘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라 색깔 글자가 나오면 온라인이 된 것입니다.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고, 왜 안 나오냐? 자, 여기다가 0 한번 써서 전송해 보는 겁니다. 여기 receive 0이라는 게 날라왔다 그죠? 자, 1 0 성공적으로 송신했음 하면서 요쪽에 0 또는 1이 날라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 0을 받았을 때는 전구를 끄고 1을 받았을 때는 전구를 켜는 건데, 제 생각에는 원버튼, 이렇게 하려면 버튼이 두 개여야 되잖아요. 켜는 거, 끄는 거, 원버튼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만들어 놓은 거 기준으로 전등 제어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게 개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잘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구문 보이나요? ESP now turn on에 대가로 두 개 열고 닫고, 이걸 뭐라 하죠? 뭐 소가로라나요? 하여간 상당히 듣도 보도 못한 요거 세 개가 달라붙어 있는 문법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여기서 튀어나오는데요. 요게 뭐냐면 익명함수라는 겁니다. 익명함수. 함수를 선언하지 않고 함수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turnon이라는 게 콜백 함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안에 콜백 함수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함수의 입력으로 함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함수의 입력으로 함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함수가 구현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가 코드상에 함수 반환 타입 이름은 뭐고 입력받는 데이터 타입은 뭐고 명시를 해가지고 그 함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갖다 줘야 되는데, 얘는 함수를 선언하지 않고 여기서 함수 선언과 동시에 바로 잡아 넣는 겁니다. 일회용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될 것은 제가 이 슬러시 두 개 해놓은 부분에 뭐 할래가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ESP 홈 코드에서 뭐 할래가 들어가면 되니까 요 안에다가 람다식으로 표현한 C++ 코드로 된 턴온 하는 액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위치는 액션이 되는 대상이 스위치죠. 스위치 컴포넌트에 스위치 코어 가보시면 스위치에서 쓸 수 있는 액션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YAML로 표현되는 자동화 코드고, 요거 말고 람다 콜로 된 자동화 있죠.
요런 거 턴온, 턴오프 가지고 갑니다. 뭐 왜 저걸 껐냐. 그럼 이건 ON일 때 뭐 할 거냐니까 아이디가 릴레이잖아요, 그죠? 릴레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놈을 턴온 시키겠다. 그리고 얘는 턴오프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자동화죠. 그러니까 턴온,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체가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ESP now로 1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 함수가 호출이 될 것이고 저 콜백이 호출이 될 것이고 그때 콜백이 수행하는 역할이 릴레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스위치에 그 파워를 올리는 겁니다. 됐죠? 될라나? 제가 테스트를 안 해보고 들어왔거든요. 느낌만 가지고 들어와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저랑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지금 같이 보는 겁니다. 저도 될지 말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스타골드님 제가 환영을 해드렸나요? 스타골드님 반갑습니다. 안 했다면 2번 하는 걸로. 그럼 얘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아내려면 제가 이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0 또는 1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입력한 거는 컴퓨터의 USB 선을 타고 요 보드 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보드가 소노프 모듈 쪽으로 ESP now로 전송을 해주는 거니까 결국 제가 입력한 대로 얘가 제어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1을 보내면 예상되는 결과는 얘가 켜져야 되겠죠. 아, 되네요. 0을 보내면 꺼지고 1을 보내면 켜지고 됐죠? 그때 로고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훌륭한 녹화다. 자, 1을 보내면 ESP now로 1 받고 릴레이 켜고 0 보내면 ESP now로 0 받고 then 0 받았으니까 오프 됐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를 1번 예제로 잡겠습니다. 1번 예제 요거 저장하고 이 한번 해보세요. 재밌죠? 499-1-1 ESP 홈 코드 그리고 요거는 그때 매칭이 되는 ESP8266 코드입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방금 했던 거를 이제 원버튼 체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면 되겠죠. 0이라는 거를 무조건 보내줄 거고 요 안에서 조건식을 걸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켠다라는 게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때 이 스위치의 상태를 반환하는 게 요 스테이트잖아요. 그죠? 요 이제 ESP 홈 쪽에 아주 고급스러운 코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 ESP now로 0이라는 메시지만 무조건 보내줄 겁니다. 그럼 0을 받았을 때 받은 놈 있잖아요. 그럼 전구가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켠다. 토글 된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토글 시키는 생각해보니까 토글 시키는 액션이 이미 있네요. 그죠? 요 토글 시키는 액션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0이라는 거를 받았을 때 턴오프가 호출이 될 거니까 제가 1을 안 보내고 0이라는 걸 무조건 보내면 요 부분이 실행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주석 때려놨고 여기에 아이디가 릴레이인 거 톡을 시키겠다 해놓으면 꺼져 있으면 켜고 켜져 있으면 끄고 됐죠? 해보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네요. 그죠? 간단한 거였습니다.
자, 됐죠? 그럼 한번 해보죠. 자, 0이라는 것만 보내주면 됩니다. 0. 꺼져 있으면 켜고, 켜져 있으면 끄고. 됐다, 그죠? 이거를 별도로 2번, 방금 한 이거를 2번, 그냥 1번 예제로 잡을게요. 왜냐면 제가 이런 방식으로 오늘 쓰고 싶었거든요. ESP 홈 코드를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할 것은 2번 예제는 제어를 담당하는 보드에 버튼 한 개를 연결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ESP Now로 제어되도록 하시오. 이제 버튼을 달아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버튼 달면 되죠. 버튼은 어디 연결할 거냐면 어디 연결하지? 디지털 1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요 미니보드의 디지털 1번에. 그리고 얘는 제가 원래 풀업 저항 연결하는 걸 상당히 귀찮아해서 연결 안 하는데요. 오늘은 요 풀업 저항 이용해가지고 풀업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풀업 저항 어떻게 연결하느냐? 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꼭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연결하세요. 요 보드에서 여기 그라운드 연결해 줍니다. 요쪽에 그라운드. 그 다음 요쪽 핀에다가 디지털 1번을 연결해 줍니다. 너무 아래네. D1이라는 데 연결해 주고 그 다음 요 반대쪽에다가 4.7K 짜리 저항을 딱 걸어줘요. 그리고 요 반대쪽을 3.3V에다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 됐죠? 여기는 D1, 여기는 그라운드, 요쪽에는 4.7K 짜리 저항 건너서 3.3V. 요렇게 연결하면 그게 바로 풀업 방식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볼만한가요? 제가 오늘 아주 엄청난 내용이라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해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해주고 이제 나머지는 코드로 퉁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가죠. 그럼 디지털 1번에 지금 버튼이 연결이 됐다, 그죠? 샵 define my 버튼 btn d1 그리고 핀 모드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풀업으로 연결 안 했으니까 인풋으로 해주면 되겠죠. 입력 셋업에 가서 여기다가 핀 모드 요 핀이 이제 인풋이다. 풀업 방식으로 연결해 놓음. 그 다음에 이제 CDR 입력 가지고 뭐 요래조래 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보내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if 디지털 리드 버튼이 연결된 핀의 디지털 상태를 읽어와라. 그리고 그게 로우라면 버튼이 눌려진 겁니다. 왜냐? 풀업 방식으로 연결해 놨으니까. 풀업 방식은 안 눌렀을 때 하이, 눌렀을 때 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로우일 때 눌려진 거겠죠? 그때 요 캐릭터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무조건 보내주면 되는 상황이죠. 0을 잡아넣어서 보내주고 이 버튼이 너무나 빠르게 눌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한 500ms 정도 딜레이를 걸어주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은 코드죠.
됐다. 그럼 이제 얘를 눌렀을 때 얘가 켜지냐 마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요거 수동 스위치는 지금도 당연히 작동되고 있겠죠? 제품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이제 얘를 눌러보는 거죠. 되죠? 아,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제가 만든 것에서 가진 의미는 요거를 리모컨 그저 스위치 모양으로 어떻게든 만드는 거예요. 요 버튼을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자, 요게 그냥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선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노트북에 연결이 돼 있어서 개념상 좀 뭔가 통신을 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니면 그냥 별도로 보조 배터리로 한번 해보죠. 조금 더 확실한 임팩트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요 보조 배터리에다가 선을 하나 달아가지고 자, 이러면 완전 포터블한 게 됐다, 그죠? 여기서 요걸 누르면 일단 제어가 된다, 그죠? 그럼 얘는 ESP-NOW 커버리지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리모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저 멀리 가서 이거 왜 꺼졌냐 이제. 잠시만요. 되죠? 잘 되죠?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잘 이제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가 때려 넣으면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버튼, 그 수동 스위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홈 어시스턴트가 켜져 있든 얘가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든 그거는 지금부터는 관심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개념적으로 첫 번째 예제는 지금 이 보드가 상시 전원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얘는 전기를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이런 식으로 충분히 쓸만하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얘 쪽으로 0이라는 메시지만 ESP-NOW로 보내주면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컨트롤러가 유일한 게 아니죠, 그죠? 똑같은 거 2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벽에다가 부착해 두고 누르면 얘한테 0을 보내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코드하고 이 연결해 놓은 요 회로를 똑같이 복제를 해 가지고 만들면 여러 군데서 눌렀을 때 얘를 제어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지금 왜 뽑았지? 얘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한 즉시 작동이 됩니다. 연결한 즉시. 된다, 그죠? 방금 뭔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 자, 됐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게 2번 예제입니다. 이게 버전 1입니다. 버전 1. 그리고 개념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버전 1은 자,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3D로 전구가 여기 있고 수동 스위치가 여기, 방금 만든 수동 스위치가 여기 매립이 되는데 5V 상시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걸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배터리가 달라붙는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3번 예제부터는 배터리가 장착이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저 조그만한 스위치 하나 때문에 5V 선 끌어가지고 연결해주기에는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도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이 막 이렇게 넘나다니는 거, 물론 녹한다는 선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어도 별로 이렇게 심적으로 타격을 안 받는데 그런 거 끔찍히 싫어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3번 해보도록 하죠. 3번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냐면 이와 동일한 원 버튼 구성으로 가되 유저가 버튼을 누르고 나면 딥슬립을 작동시키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버튼을 눌렀을 때만 얘가 깨어나서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딥슬립이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딥슬립이라는 게 실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 아두이노 코드로 집어넣는 이 보드 있잖아요. 얘는 홈 어시스턴트하고 ESP 나우하고 아무 관련 없는 놈이죠. 그죠? 단순히 ESP 나우로 데이터를 보내는 컨트롤러를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이고 덥다. 일단 이거 전에 작은 예제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전에 요건 4번이 될 거고, 자 3 위모스 D1 미니 보드에 버튼을 눌렀을 때만 웨이크업 하는 예시를 보이시오. 그러니까 얘가 항상 배터리가 달리게 되면 지금부터는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못 쓰는 거니까 수명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고, 어쨌든 간 배터리를 적게 쓰는 전략을 가야 되는데 ESP8266 보드에서는 딥슬립이라고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딥슬립이 걸렸을 때 전류 소모량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3mA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얘가 딥슬립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자고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깨어나서 ESP 나우로 데이터 던져주고 다시 딥슬립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코드는 잠깐 잊고 조그만한 코드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딥슬립은 셋업에서 모든 게 다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셋업에서 자 serial.println 나는 깨어났다. 보드가 전원이 연결이 돼서 탁 깨어난 거죠. 그리고 2초 있다가 2초간 양치를 한다. 그리고 2초 있다가 자는 겁니다. 잡니다. 예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이고 잠시만요. 더우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너무 덥네 오늘. 그럼 여기서 잔다고 하는 게 esp.deep-sleep 요렇게 딱 해주면 내가 흔들어 깨우기 전까지 자는 건데요. 딥슬립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주게 되면 깨어나는 타이밍이 언제냐, 녹한다가 리셋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잔다. 일단 이 코드를 한번 잡아 넣어 보는 겁니다. 개념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0을 넣어줘야 됩니다. 0 딥슬립 0. 자, 얘 지금 잡니다 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제가 리셋 버튼이라는 것은 요 보드 보시면 요 뭐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2초간 양치한다 잡니다. 또 누르면 2초간 양치한다 잡니다. 뜬다 그죠? 그럼 녹한다가 지금 쓸 전략은 요 리셋 버튼이라는 거는 보드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보드에 붙어 있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요 스위치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보드에 잘 보시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정확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위쪽에 RST라고 된 거 보이죠? 여기 RST라고 된 게 리셋 핀인데요. 요 리셋 핀에 로우 신호가 걸리면 웨이크업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우 신호가 걸리면 저 핀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전에 RST라는 핀이 있었잖아요. 요 핀하고 이 보드에 보시면 GND라는 핀이 있습니다. 요 핀 둘 사이에 스위치를 끼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방금 했던 요 텍트 스위치를 점퍼 케이블을 달아가지고요. 여기는 GND, 여기는 RST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GND가 RST에 공급이 돼가지고 리셋 버튼을 누른 게 되는 거겠죠. 한마디로 하면 여기 있는 리셋 버튼을 길게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하여간 밖으로 뺄 수 있어야 우리가 저 스위치를 만드는 거 뭐 누를 수 있는 뭔가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이제 누르면 웨이크업이 된다. 자고 있을 때 누르면 웨이크업이 된다. 그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풀업 저항 빼고 그라운드 아니면 3.3이니까 일단 그 GND 쪽에 한번 해보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GND 됐다. 그럼 지금 딥슬립 하는 코드는 이미 들어가 있고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웨이크업이 되는지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지금은 얘가 아마 자고 있을 겁니다. 이제 눌러보는 거죠. 자, 2초간 양치한다, 잡니다. 2초간 양치한다, 잔다. 그러면 녹한다가 지금 쓸 전략은 얘가 항상 평소에는 항상 자고 있고 제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웨이크업 하면서 ESPNow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전송을 시키고 다시 자도록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호동님 반갑습니다. 토탈리나띵님 반갑습니다. KW 채님 반갑습니다. 행복한 마음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누르기 좋은 타이밍이죠. 자, 방금 이 예제, 조그만한 이 예제를 3번으로 저장을 해둘게요. 요런 것도 개념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 예제 왜 저장 안 했나요? 잠깐만요. 하나하나 저장을 하면서 가야지. 제가 코드 남겨드리려고 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죠? 499에 2-1 ESP 홈. 오케이. ESP 8266 됐고, 그리고 이 코드가 3번 웨이크업. 자, 그럼 이제 4번 예제 한번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개념을 이제 여기다가 잡아 넣으면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따따따따따따 하고 ESPNow 기능 활성화 시키고 랄랄랄랄랄라 하고 요 타이밍에 그 루프에서 뭔가 버튼이 눌려졌을 때 이번에는 보내는 게 아니라 버튼이 리셋 버튼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면 보드가 리셋이 되게 되고 모든 코드가 처음부터 다시 실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다시 내려오겠죠. 내려오다가 요 타이밍에 ESPNow로 메시지 전송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요 부분이 여기 들어갑니다. 요 보드에 달라붙어 있던 버튼은 지금 철거된 거예요. 요거 의미 없는 겁니다. 알려주고 깨어난 다음에 메시지 전송해라 라고 하면 무조건 전송이 되는 게 아니라 ESPNow는 좋은 게 요 송신 콜백 함수가 있거든요. 내가 데이터를 보냈을 때 받는 놈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잘 받았다라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성공적으로 송신했음. 실패했을 때는 송신 실패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송신에 실패했을 때는 한 번 더 재차 트라이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이 부분이 여기 안에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보냈는데 실패했으면 다시 보내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어 대상이 되는 전등이 그 ESPNow로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완전 그냥 전원이 내려간 상태라면
얘는 송신 실패가 계속 뜰 것이고 결국 딥슬립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터리를 소모하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10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냥 다음에 시도하지 않고 딥슬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양념이 좀 더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에야 얘가 켜져 있으니까 송신 실패라고 뜨지는 않을 거지만 제가 느낌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위에다가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두죠. int 카운트 10번 시도했는데 안되면 그냥 안하는 겁니다. 자, 카운트가 실패했을 때의 카운트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성공했을 때는 상관없고 실패했을 때 얘가 하나씩 올라가고 만약에 카운트가 10보다 크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딥슬립 해버리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는 성공한 대로 그냥 딥슬립 해버리면 되겠죠. 내가 다 보내줬으니까.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딥슬립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 떨어진 결과를 우리가 해석하자면 전송 횟수를 초과해서 강제로 딥슬립 하겠습니다. 요런게 들어가면 적절하겠다. 그죠? 요거 집어넣어서 잘 돌아가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뭔가 진행이 좀 빠르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이제 몇 가지 안 남았는데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난 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켜지냐? 켜지면서 한번 실행이 되는구나. 자, 아무튼 일단 요 시리얼 모니터 열고 한번 보죠. 그 생각을 못했네. 자, 보내고 지금 딥슬립 하겠다라고 떴다. 그죠? 그럼 요 버튼을 제가 또 누르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누르면 깨어나면서 보내고 다시 딥슬립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의 전등이 제어되기는 하는데 얘가 저전력 모드로 이제 그 작업이 되는 거겠다. 그죠? 그럼 얘가 실제로 저전력 모드로 돌아가겠는지 멀티미터 가지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장비가 있거든요. 상당히 좀 혼돈의 도가니네요. 선이 너무 복잡하네. 요거 여기 연결해주고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요거 저 꽂아주고 됐습니다. 켜질 때 한번 신호가 보내는 거 요거 좀 잡아야 되겠네요. 자, 여기 잘 보시면 2.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다. 그죠? 딥슬립 중인 겁니다. 2.7mA 전기를 잡아먹고 있는 거고 일종의 이게 대기 전력이 되는 거겠죠? 배터리가 있는데 대기 전력이 2.7m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때 요거 눌러서 딱 하면 누를 때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2.7이 되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2.7 올라갔다가 다시 2.7 그죠? 근데 이거 개념상 문제는 없는데 딱 처음에 켜질 때 무조건 보내니까 잠시만요. 뭐 다시 눌러서 끄면 되니까. 그죠? 그거는 그냥 애교로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얘가 전원이 들어갔을 때 켜졌으면 한 번 더 눌러서 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기로는 얘가
2.7mAh 정도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장착한 배터리가 2600짜리 일반적으로 18650 배터리 한 알로 된 거 있잖아요. 걔가 2600mAh 정도 되는데요. 1시간 동안 2600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600을 2.7로 나누면 이 뭐냐 이거는 이론적으로 962시간 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는 대략 40일 정도 쓸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여기다 메모를 해둘게요. 대략 40일이 지나면 다시 충전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수동 스위치를 사용을 할 때요, 40일마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주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40일마다 갈아야 된다. 40일이면 돌아서면 한 달이고 돌아서면 한 달인데 거진 한 달마다 배터리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개념적으로는 이게 프로그램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상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예제는 4번 예제에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엄청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코드는 사실 변화가 없기는 없지만 그래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4-1) 됐다. 일단 얘 잠깐 뽑아두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지금은 이 버튼을 리셋 버튼에 리셋 핀에 달아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보드가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을 받는다는 얘기는 배터리가 이렇게 있고 배터리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겠다. 그죠? 그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한쪽을 자르는 겁니다. 요렇게 딱 잘라서 여기다가 버튼을 달아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굳이 리셋, 딥슬립인데 리셋 개념 필요 없이 얘는 평소에 그냥 꺼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얘가 2.7mAh라는 대기 전력이 있죠. 아무리 딥슬립을 걸어서 배터리 소모량을 최소로 해놨다 하더라도 결국 2.7mAh만큼 배터리를 뺏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배터리에다가 스위치를 달고 얘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얘가 전기를 빨아먹으니까 켜지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전략은 눌렀을 때 켜지면서 제어 신호를 보내고 나름대로 딥슬립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르고 있다가 떼면 전원이 아예 끊어지는 거니까 얘가 오프가 되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눌렀을 때 온 메시지 보내고 다시 딥슬립하고 떼면 꺼진다. 근데 만약에 누르고 얘가 메시지를 채 보내기 전에 유저가 손가락을 뗐다. 그거는 할 수 없는 경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요 스위치는 항상 전등이 보이는 데 있을 거잖아요. 그죠? 뭐 전등이 안 보이는 데에 어차피 원격 제어를 한다면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할 거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제어를 하면 되고, 이 수동 스위치를 우리가 쓴다라는 것의 어떤 개념은 전등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리에서 사용할 때 요 버튼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럼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누르고 켜질 때까지 누르고 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는 버튼을 떼게 되면 대기 전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 배터리가 방전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꽤나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게 얼마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요런 개념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보드에 잘 보시면, OV라고 된 핀이 있고요. GND라고 된 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얘 가지고 전원을 공급을 한번 해줘 볼 거예요. 요거는 USB 꼽는 거죠. USB 딱 꽂으면 빨간 집게에 5V 플러스, 까만 집게에 마이너스가 걸리게 되는 건데요. 요거를 요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얘가 5V 전원을 공급을 받아서 딱 켜지게 되겠다. 그죠? 그때 그라운드 쪽은 그냥 순순히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했던 스위치 여기다가 요쪽은 외부 전원 그라운드가 들어오는 쪽 5V 그라운드가 들어오는 쪽이고 요거를 보드의 그라운드 쪽에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눌렀을 때만 전원이 공급이 되는 형상이 나오겠다. 그죠? 그렇게 한번 가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간 집게는 그냥 공급해주고 까만 집게는 버튼 거쳐서 공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디 갔냐? 근데 그거는 이 보드의 한계예요. ESP8266의 최저 마이크로 암페어 단위로 딥슬립 걸리게 하려면 어차피 요 보드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슬립이 잘 걸리는 보드를 구하실 수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쓰시면 되고, 노칸다가 가진 보드의 한계는 2.7mA이기 때문에 빨간 집게는 5V, 까만 집게는 버튼을 거쳐서 요걸 딱 해주면 끝나는 상황이죠. 됐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딥슬립 함수 호출했고 제가 그거를 해낼 수가 없다면 지금 보시는 분들도 일반적인 방법 가지고 그거를 구현해낼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독특한 방법이 들어갔다라는 의미겠죠. 지금 범주님의 의견은.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그거를 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노칸다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거를 해내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차피 제가 하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걔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냐 마냐는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측정한 바로는 2.7mA라는 얘기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론 측면에서 1번, 2번, 3번의 방법론을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2번 방법으로 썼는데 딥슬립이 아주 잘 걸려서 배터리 소모량이 길다, 그럼 2번을 초이스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상시 전원을 쓴다, 1번을 초이스하시면 되는 거고, 노칸다처럼 측정해봤더니 너무 소모량이 많더라, 3번 방식 초이스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코드부터 잡아놓고, 아니구나, 코드는 이미 들어가 있죠. 켜졌을 때 제어 신호 보내는 코드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잠시만, 그대로 하면 되는 건가? 일단 한번 해보죠. 일단 얘가 켜졌을 때 ESP Now로 데이터를 보내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보드에 전원을 딱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너무 잘 되네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눌러서 켜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 누르고 있는 상태에 이미 딥슬립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아예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배터리하고 요 보드하고 전원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얘를 눌리면 접점이 붙으면서 마치 웨이크업을, 리셋 버튼 눌러서 웨이크업을 시킨 효과가 나오는 거겠죠? 접점이 붙으면서 켜지면서 ESP Now로 데이터를 얘한테 보내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이 버튼을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 얘는 딥슬립 모드가 걸려있게 되겠죠.
자기 할 일 다 한 다음에는 딥슬립 걸리기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죠? 보낸다, 딥슬립 걸린다. 그럼 떼면 전원이 분리되는 거고, 다시 누르면 데이터 보내고 딥슬립 한다. 떼면 전원 분리된다. 요게 이제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녹한다가 제안해드리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대기 전력이고 뭐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그죠? 배터리하고 제품을 분리를 해 놓으면 뭐 그거는 이제 배터리의 스펙에 관련된 부분이지 보드하고는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배터리를 얼만큼 얘가 배터리를 내가 어떤 걸 써서 그냥 자연 상태에 놨을 때 방전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거의 문제인 거지. 보드는 이미 전원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제어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요때 요 상황일 때 또 빨아먹는 전기의 양을 한번 측정해 봄직하다. 그죠?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요 사이에다가 끼면 되는 건가? 아, 그렇네요. 멀티미터를 요 까만 집게에 나눠서 꽂으면 되겠네요. 요래 자, 그러면 요래 딱 해놓고 근데 얘가 켜지면 잘 안 보일 건데 지금은 3이 나오네. 아, 이거 안 보이죠? 자,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 자, 얘는 어차피 잘 켜질 거니까 이렇게 딱 좀 가려두고. 자, 요 숫자 잘 보세요. 0.0이죠? 왜냐하면 요거 누르기 전에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니까 0이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누르면 올라가는데 계속 누르고 있더라도 딥슬립이 걸리기 때문에 3.3mA 정도 걸려있다. 그죠? 떼면 0인 거고, 켜지면서 ESP 나오고 다시 켜지면서 보내고 딥슬립 걸리고 뗀다. 0이죠? 켜지면서 보내고 딥슬립 0. 됐죠? 그러면 방금 대기 전력이 발생하는 부분을 없앴는데요. 요게 제가 봤을 때 가능한 이유는 어차피 얘가 보드가 켜짐과 동시에 ESP 나우로 데이터를 보내는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빠릅니다. 측정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계속 누르고 있어야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단시간에 사람이 인지하기에 버튼을 누른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시간 안에 이게 구현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오래 누르고 있는다는 느낌은 안 들죠?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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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됐습니다. 그러면 아주 저전력 기능을 실현을 하면서도 배터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로 ESP 나우로 수동 스위치를 구현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녹한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요? 설득력이 있다면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 설득력이 없다면 그래도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금 했던 건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은 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코드는 동일하잖아요. 그죠? 뭐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좀 당황스럽네요.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이거 막 뭐 해야 될 것 같다 요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스무스하게 끝이 났습니다. 4번 예제와 5번 예제의 코드는 같음. 됐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다, 그죠?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요 보드의 GPIO의 버튼을 하나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보드는 항상 웨이크업 상태, 온라인 상태로 있고 ESP Now로 데이터를 보내면서 요 전등을 제어를 하겠다. 물론 그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얼마만큼 빨리 달게 될 거냐? 2600이면 대략 한 75 정도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34시간 만에 배터리를 다 빨아먹습니다. 34시간이라면 채 이틀이 안 되겠다, 그죠? 배터리를 달면 안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상시 전원으로 가야 되는데, 상시 전원으로 달았을 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함에도 뭐 상관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 쓰면 될 것이고, 생각해보니까 총 4가지 방법이 있네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이 모듈 자체에, 제품 자체에 수동 스위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동 스위치에 선 2개 납땜해 가지고 밖으로 쭉 빼서 내가 원하는 거리까지 가지고 와서 외장 버튼을 달아서 그걸 눌렀을 때 얘를 온오프 시키겠다. 그게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보드 하나를 더 쓰는데 GPIO의 버튼 하나를 달고 그거를 눌렀을 때 ESP Now로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 전등을 톡을 시키겠다. 단 그때는 이 보드가 딥슬립이나 저전력에 대한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시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내가 수동 스위치를 구현함에 있어서 이렇게 충분히 선을 외부 5V 외부 전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배터리를 달아야 되겠다. 나 선작업하는 거 불가능하다. 배터리를 달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때는 또 2가지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위모스 D1 미니 보드가 아주 엄청나게 딥슬립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보드다. 그러면 배터리 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의 리셋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라운드하고 리셋을 접점을 붙였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는 기능으로 이 버튼을 쓰게 되면 버튼을 누르면 이 보드가 웨이크업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평소에는 딥슬립을 하면서 저전력 기능을 실현을 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웨이크업 하면서 ESP Now로 제어 신호 보내주고 다시 딥슬립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딥슬립이 걸릴 때 뽑아먹는 소모 전류량이 아주 작다면 배터리를 달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게 세 번째 방법이죠. 네 번째 방법은 그렇게 함에도 이 보드가 배터리에 빨아먹는 전류 소모량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다면 이 버튼은 그라운드하고 리셋 버튼을 연결해주는 버튼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얘가 연결되는 전원에다가 버튼을 달아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얘가 2.7mA 녹한다 거 기준으로 대기 전원이 대기 전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버튼을 누르는 자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어쨌든 자고 있는 애를 깨우는 걸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깨어나게 되면 ESP Now로 데이터를 보내고 딥슬립이 걸리기 때문에 자고 있는 애를 이걸 눌러서 깨우는 거나 꺼져 있는 애를 전원을 줘서 켜는 거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슬립 걸린 애를 그라운드하고 리셋 버튼을 연결해 가지고 깨우는 거나 꺼져 있는 애를 전원을 갑자기 공급을 해서 깨우는 거나 완전 자고 있는 애랑 조금 자고 있는 애를 깨우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 2개의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코드의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버튼을 전원을 주냐 마냐로 치환을 하게 되면 전원이 들어올 때 ESP Now로 데이터를 보내고 딥슬립을 하겠습니다 라는 형태가 되겠죠. 단 가장 마지막 방법의 제약사항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버튼을 누르는 게 100% 명령이 전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명령이 채 전달되기 전에 누르고 있던 버튼을 떼버린다면 ESP Now로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다가 전원이 오프가 되니까 꺼져버리겠죠. 그런데 3번 방식을 쓰게 된다면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최대 10번까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10번 시도하고 10번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딥슬립이 걸리게 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3번 방식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명령이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4번 방식은 완벽하게 배터리 소모량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100% 명령이 전달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득실을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죠. 뭐가 과연 좋은가 하는가는 이제 쓰시게 되는 분들이 논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제안해드리는 방법은 요렇게 네 가지입니다. 됐죠? 나름대로 훌륭한 방법이죠? 자, 그럼 요모조모 한번 제어하는 걸 보여드리죠. 요모조모. 잘 제어되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전원을 좀 공급을 해주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자, 일단 홈 어시스턴트 자체에서 제어하는 거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 전에 수동으로 제어하는 거 당연히 돼야 되겠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그 다음 홈 어시스턴트에서 제어하는 거 당연히 돼야 되겠다, 그죠? 켜고 끄고.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제어하는 것도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것은 다른 데도 전부 연계가 되는 거니까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다 된다, 그죠? 그리고 수동 스위치도 다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야 되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정확하죠? 좋네요. 녹한다는 지금 해놓은 요 방식대로 여기 전등 제어하는 스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달아 놓을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쓰려고 제가 가진 거 가지고 쓰려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제목을 전등 제어하고 스마트 플러그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자, 일단 이거 외부 전원 뽑아놓고, 스마트 플러그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이유는, 지금 얘가 그 로드가 걸리는 요 자리 있잖아요. 요거 대신에 플러그를 꽂으면 바로 스마트 플러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말하는 거죠. 요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보자. 연결을 뭘로 한다? 덥다 더워. 자, 요까지 하고 이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예제를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어 테스트 할 거니까 그대로 두고. 자, 마루호두님이 주신 거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마루호두님께 감사를 하면서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럼 반드시 이거는 전등 제어하는 걸로만 써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 전기 사용하는 제품 꽂으면 얘가 이제 켜졌다가 꺼졌다가 해주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뭘로 하지? 여기 있는 선풍기 가지고. 근데 이 선풍기는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느낌이 잘 안 오긴 하는데요. 뭘로 하지? 뭐 딱히 테스트 할 만한 놈이 없네요. 엄청 오래된 선풍기인데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보이죠? 자, 코드를 싹 꼽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꽂아 두는 겁니다. 그 다음 전원을 딱 주는 거죠. 그럼 지금은 물론 얘가 오프라인이겠죠. 켜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아, 검색 온라인 됐네요. 그죠? 그럼 여기 가가지고, 자, 얘를 누르면 이제 켜진다가 되겠죠? 그죠? 켜지잖아요. 그죠? 누르면 꺼지는 거고.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수동 버튼, 요거는 스마트 플러그 할 적에는 큰 의미가 없다. 그죠? 뭐, 얘는 뭐, 코드를 빼든지, 아니면 뭐, 수동 버튼이 벽에 매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품의 수동 스위치를 눌러서 끄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이거 누르면 됐다. 순간적으로 좀 안 됐던 것 같네요. 자,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해놓은 김에 이대로 두고 쓰도록 하죠. 다시 한번 꺼보죠. 너무너무 잘 되죠. 그죠? 오늘 예제 다 끝났습니다. 조금 오늘 너무 좀 빨리 끝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그럼 빨리 끝난 김에 우리 요거를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제가 만들어 놓은 커스텀 컴포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없으면 지금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게 아니고 요거. 이 커스텀 컴포넌트를 ESP 홈에서 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ESP 홈 이게 매뉴얼이다. 그죠? 모든 컴포넌트를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함이 되지 않는 어떤 독특한 놈을 내가 쓰고자 할 때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커스텀 컴포넌트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코드 난이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걸 만들어 놨는데요. 전체적으로 클래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이거 우리 잘 안 보는 모양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클래스입니다 라는 말이고, 그때 클래스 이름이 노칸다 언더바 ESP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쓰는 거를 보면 커스텀 컴포넌트에, 커스텀 컴포넌트는 제가 기회가 되면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직까지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노칸다 ESP now .begin 함수를 호출해라. 무슨 말이냐면 노칸다 ESP now 클래스의 퍼블릭의 begin 함수를 호출해라 이 말입니다. C샵에서도 똑같고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퍼블릭하게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 그 함수를 직접 호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칸다 언더바 ESP now의 begin 함수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ESP now를 시작할 때, 출발할 때 와이파이 모드를 스테이션 모드로 바꾸고 그 다음 ESP now init라는 걸 호출해주면 ESP now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begin 함수는 ESP now를 시작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함수 두 개가 있는데요. ESP now, ESP RC CBT 이상한 게 여기 있다. 그죠? 얘가 뭐냐면 얘죠. 얘고 요거는 콜백 함수를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콜백 함수의 원형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요쪽에서 노칸다 턴온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됐다. 그죠? 노칸다 ESP now 클래스에 턴온이라는 함수에 매개 변수로 anonymous 펑션, 익명 함수를 제공을 해주는데, 그럼 제가 블록 지정해 놓은 요만큼이 요쪽으로 건너가게 되겠죠? 함수의 매개 변수로 함수를 잡아넣는 게 콜백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 함수가 콜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될 건데요. 그 함수를 onCallback이라는 이름으로 이 코드의 내부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느낌이냐 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ESP 홈 쪽에서 함수 원형을 만들었고, 함수 원형은 ESP 홈에 있고, 그 내가 호출해야 될 함수 자체를 이 코드 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대리 호출 비슷하게 되는 거죠. ESP 홈 입장에서는 내가 좋습니다. 1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그 작업을 함수로 정의를 해가지고 너한테 보내줄 거니까 내가 그 함수를 호출해 달라고 하면 그 함수를 대신해서 호출을 해 주십시오.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on callback이란 지금 ESP 홈 쪽에서 보내준 이 익명 함수 있잖아요. 여기 뭔가 제가 C++ 코드로 다다다다닥 적어주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호출해야 될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 해야 될 일을 얘가 넘겨받게 되는 거고, 그때 이름을 on callback이라는 이름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on data receive라는 함수가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걔가 왜 그게 안 돼 있지? 여기 또 잘 보시면 ESP now register CB라고 된 거 보이죠? 요거는 수신 콜백 함수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데이터를 ESP now 라이브러리입니다. 내가 데이터를 누군가부터 받았습니다. 받으면 호출할 함수를 나한테 알려주세요. 요 말입니다. 그럼 on data receive라는 함수를 그때 호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고, 그 함수 원형이 여기 있는 거죠. 데이터를 받았을 때 호출당하는 함수, 그리고 그때 수신한 데이터의 첫 번째 바이트가 0이냐 1이냐를 구분을 짓게 되고, 0일 때는 off callback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1이면 on callback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게 여기 있는 거죠. 대리로 호출하는 함수가 저기서 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 그죠? 오늘 한 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원만히 좀 보자면, 제가 그냥 사용 방법만 알려드리자면, 요거 그냥 코드 업로드 하시고 여기다가 지금 요거는 암묵적으로 ESP now로 1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라는 트리거가 만들어진 거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ESP now로 0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럼 우리 ESP 홈 입장에서 보면 자동화라는 것은 트리거와 액션이잖아요, 그죠? 원인과 결과인데, 요게 원인이 되는 거죠. 내가 ESP now로 1이라는 거를 받았다. 무엇을 하면 되느냐? 그게 액션이 되는 거고, 모든 액션에 대한 코드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전등 제어하기 위해서 스위치 컴포넌트의 액션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놨었잖아요, 그죠? 토글이라는 액션을 붙여놨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펜을 제어하는 액션이 들어간다든지, 그 카바 개폐기 관련된 코드를 여기 집어넣는다든지, ESP now로 1이라는 걸 보내면 차고의 문을 연다 하는 액션이 여기 붙는다면, 1을 보내면 차고 문을 슉 열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용하는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음에 요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음에 한번 해보는데요. 뭐 없으면 그냥 안하고 됐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잠시 후에 숫자야구 몇 판 하고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내용이라서 질문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나시겠죠? 자, 그리고 녹한다에 카카오톡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셔도 되니까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각 그 채팅방에 오시면 대략 한 90여 분 정도의 인원이 있으니까요. 뭐 서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아니면 뭐 저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커뮤니티처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입장 방법 잘 모르시겠으면 제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걸로 오셔가지고 제가 올려둔 글 쭉 아래로 내려보시면 링크 올려둔 거 있으니까요. 그거 누르시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셔서 그거 누르면 바로 아마 참석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놀다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녹한다가 하는 내용이 아주 감명 깊었거나 마음에 드셨거나 혹은 앞으로 녹한다가 더 잘 되라 라는 의미로 응원을 해주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쪽에 보시면 녹한다의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거든요. ESP 홈이랑 로라 연결요. ESP 홈이랑 로라 연결하는 거. 그거는 너무 고급 기술이라 가지고요. 너무나 고급 기술이라 가지고 제가 아껴뒀다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물론 테스트는 안 해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엄청나게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능할 것 같으면 제가 공지에 띄워두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현재는 될 것 같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될 것 같다. 안 해봄. 될 것 같다에서 가능하다까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녹한다는 항상 10% 정도의 가능성만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될 것 같다는 이 10%까지 안 되는 거거든요. 약간 가능할 것 같다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냥 제 경력상 어떤 그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감으로 봤을 때 ESP 홈하고 ESP 그 로라하고 커스텀 컴포넌트로 연동하는 게 될 것 같다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짝 귀찮아서 안 해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 야구하고 오늘 좀 빨리 끝났는데요. 빨리 끝났으면 빨리 끝난 대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디 있지 그거? 자, 숫자 야구 한 판 하겠습니다. 자, 참전하십시오. 자, 이 홈 어시스턴트는 이제 볼일 다 봤으니 홈 어시스턴트 질문 있으신 분 없죠? 이제 끕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여드리면 재밌겠네요. 자, 이거 잘 보세요. 홈 어시스턴트를 끕니다. 이거 내가 다 뽑아버렸네. 전원 공급해주면 켜지는 거니까. 다 뽑아버려가지고, 이거 보여드리고 껐어야 되는데. 홈 어시스턴트가 꺼져도 된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뭐 보여드리겠네요. 자,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잘 될 겁니다. 다음 주는 뭐 해야 될지 지금 아예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병법서 이번 주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거 있잖아요. 초급자분들을 위해서 1편을 만들어 놨는데 생각보다는 피드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녹한다의 아두이노 병법서 2편 초급편 한번 진행해보고 화수목 뭐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뭔가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이렇게 어필해 주시면 제가 한번 반영을 해보고 뭐 어차피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고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32 보드로 서버 모터를 제어한다. 이런 거 재미가 있을까요? ESP32 보드로 ESP8266으로 모든 예제가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ESP32 보드로 웹 서버를 열겠다. 뭐 어차피 그게 그거라서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 자, 저도 숫자 야구 한 판 하고 이제 이번 주 녹한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8시 15분에 또 튀어나올 거고요. 너무 가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네요. 일단 숫자 야구부터 하겠습니다.
자, 숫자 야구판의 중계를 맡은 녹한다입니다. 자, 이제 스트라이크가, 이 원 스트라이크가 지금 유일하네요. 정호동님의. 1, 2, 3, 4, 5의 3개다. 자,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3, 4, 5, 6, 7의 3개다. 1, 2, 3, 4, 5의 3개고, 3, 4, 5, 6, 7의 3개다. 삼, 4, 5가 맞는 긴가, 그러면? 자, 7, 9, 2, 4, 8의 3개다. 그러면, 3, 4, 5, 7, 9 한번 해보죠. 3, 4, 5, 7, 9. 아, 어림없는 볼. 3, 4, 5, 7, 9도 아니고. 오늘 숫자가 조금 난해하네요. 그죠? 이게 간혹 가다 보면 어렵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추론을 해봅시다. 1, 2, 3, 4, 5에서 3개가 나왔다. 3, 4, 5, 6, 7에서 3개가 나왔다. 1, 3, 4, 9, 0에서 3개가 나왔다. 아, 1, 2, 3, 9, 1, 3, 4, 9, 0. 샘플을 잘 봐야 됩니다. 두 개. 13579에 두 개다. 13579에. 그럼 여기서 두 개만 맞다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135 135 중에 두 개는 맞다. 일단 이런 가정을 한번 세워보죠. 135 중에 두 개는 맞다. 다음 35가 맞으면 그러면 79는 아니다. 79는 아니다. 그럼 여기가 9가 아니고 헷갈리네요. 요게 만약에 맞고 얘가 아니라면 아직 4개 안 나왔죠? 4하고 0은 40 13540 4개 나왔네요. 아, 경민님 4개 찾으셨네요. 자, 13540. 근데 경민님은 입력한 샘플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입력을 했어요. 45923 45923에 4개. 그럼 요 중에 한 개가 아닌데, 한 개가 아닌 놈을 이 누구냐 찾으면 되겠죠. 일단 제가 7하고 9는 아니다라는 결과를 여기 내놨는데요. 그럼 9가 아니다라고 보고 4523에 4523에 1 45231 정호동님께서 자 5개 찾았습니다. 자 이제 주워 먹기.
9가 포함이 되는 거였구나. 제가 추론을 잘못했네요. 예리한 척 실패했습니다. 예리한 척 했는데 실패했네요. 자, 이거 숫자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지금 보시면 숫자 5개가 이미 패턴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배열상의 문제입니다. 6, 4, 9, 3, 2가 순서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막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제 5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건데 자, 아직까지 여기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데스님이 주워 먹기 성공하셨네요. 자, 정호동님은 먼저 5개의 숫자를 찾으시지만 안타깝게도 홈런을 못 치셨습니다. 자, 한 판 더 하겠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자, 여기 두 분 오늘의 출석 포인트를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참전해보죠. 12390 바로바로 막 샘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 3, 4, 5에 숫자 2개가 있으면 6, 7, 8, 9, 0에 3개가 있다는 거는 당연한 결과겠다. 그죠? 벌써 요셉님이 감이 좋습니다. 요셉님께서 포볼이라는 거는 숫자 4개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보죠. 1, 3, 5, 9, 7 뭐가 한계가 아닐까? 그러면 2, 6, 8, 0 1, 2, 3, 4, 6, 7, 8, 9 요거는 요 중에 한 개가 맞다는 게 되겠고 자, 7, 8, 5, 1, 2 7, 8, 5, 1, 2에 7, 8, 5, 1, 2가 아니구나. 자, 샘플을 한번 쭉 봅시다. 자, 7, 9, 1, 3, 5 배열만 바꾼 거. 여기서 2, 4, 6, 8 2, 4, 6, 8, 1 참여율 아주 좋습니다. 자, 2, 4, 6, 8, 1에 2개니까 2개라는 얘기는 2, 4, 6, 8, 1에 2개다. 그럼 1은 반드시 포함이 되고 2, 4, 6, 8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 0은 아니고 1, 3, 5, 9 하려니까 어렵네요. 제가 하려니까 상당히 헷갈리네요. 자, 2, 4, 6, 8, 0에 한 개가 있는데 요 한 개가 누구가 될 것인가? 요 중에 한 개가 아닌 놈이 누굴 것인가? 0이 아닌 거를 제가 일단 찾은 것 같으니 1, 3, 5, 9, 0부터 해보면 되겠네요. 자, 1, 3, 5, 9, 0 결과 어디 있냐? 1, 3, 5, 9, 0에 3개로 떨어졌으면 이게 3개라면 7이 아니다는 얘기가 되겠네.
아닌가? 아, 아니구나. 7이 맞다는 얘기구나. 자, 7은 반드시 맞고. 자, 13507. 아, 경민님 엄청나게 때려놓고 있습니다. 13507. 13507도 3개니까 9도 포함이 되는 거고. 13097. 아, 5개 다 나왔네요. 아, 138. 제가 한 놈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8이었네요.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거 다 끝났습니다. 이제 숫자야구 마지막 한 판 하고 이제 도망을 갈 거니까. 아, 어림없는 볼. 자, 경민님. 자, 3 스트라이크. 1번이 아닌가? 아, 3 스트라이크는 혼자 다 하셨네요. 자, 경민님 좋습니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자, 지금 딱 주워 먹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자, 그동안 다음 주 할 거, 혹시나 제가 메모해 둔 게 있으면 떡밥만 좀 뿌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떡밥만. 자, 답을 빙글빙글 맴도는, 자, 이게 바로 집단지성이죠. 다 같이 비밀번호를 풀어나가는 집단지성의 힘. 그러나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13897하고 13897. 아, 결과 나왔네요. 반짝반짝 하는 거 보니. 아, 요샘님 좋습니다. 요샘님이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자, 요샘님하고 경민님하고 제가 출석 포인트를 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 할 만한 거 떡밥만 제가 좀 이렇게 해두고, 요즘 녹한다가 깨어있는 동안에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뭐 하지? 하는 그런 고민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요. 비접촉 온도 센서를 제가 구입해 둔 게 있는데요. 이거 MLX90614라는 녀석이죠. 요거 측정해보면 온도가 안 맞습니다. 보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거. 그 다음 이거는 과거부터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있는 건데, 로드셀 2개로 로드셀 저울 2세트로 밸런싱 보드 만드는 겁니다. 인체의 무게 중심을 평가하는 그런 도구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다음 제가 18650 배터리를 3개 정도 구입을 해놨는데요. 요거를 뭐 요런 보드에다가 어떻게 연결해서 쓸 것이며 그런 거를 썼을 때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고, 그 다음 아두이노 가지고 5V 이상의 전압을 측정하는 예제, 12V, 24V 요런 거 고전압의 전압을 어떻게 측정을 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런 것도 꼭다리 하나 잡아놨고, 그 다음 ESP 나우 가지고 호출벨 만드는 거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
카페 같은 데 가면 다들 가보셨죠? 카페, 커피숍 말고 카페. 그 가면 주문하면 진동벨 주잖아요. 자기 차례 되면 징 울리는 그거를 RF 방식으로 말고 ESP Now 가지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런 거 보드 싸잖아요. 그죠? 이거 10개짜린가가 한 4, 50만원 하는 것 같습니다. 4, 50만원.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녹한다가 카페를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4, 50만원 드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SP Now 보드, 이거 ESP 보드 10개 사가지고 내 보드에서 다른 쪽 보드로 하여간 호출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ESP Now는 피어에서 피어로 구분해가지고 데이터 보내는 거 되는 거니까 1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딱 누르면 신호가 날아가서 진동이 징 울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이 뜬금없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SYH님 반갑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다 끝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활의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막 의견을 많이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재활의학과에서 뭔가 아두이노가 개입이 된다면 가장 좋은 게 이거라고 합니다. 사람이 여기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누를 수 있는 커다란 버튼을 요 사람 주변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면이 있죠. 화면. 이 화면을 보고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 스위치에는. 그럼 이 화면에서 4번을 누르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잽싸게 허리를 돌려가지고 4번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게 되는데, 그때 이 보드 하나하나를 ESP8266으로 배치를 하고 ESP Now로 데이터를 이렇게 양방향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주거나 받으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가 4번을 누르라 라고 하면 이 4번을 담당하는 보드에 누를 수 있는 패드에 백라이트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서 그거를 딱 누르는데요. 이 누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누르라라고 명령을 한 시작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시점. 그리고 이 사람이 허리를 돌려서 요거를 눌러서 그 결과를 다시 확인할 때까지에 걸리는 어떤 시간이 있을 겁니다. 세크.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반응 시간. 딱 했을 때 누르고 온다. 누르고 온다. 당연히 재활의학적으로 봤을 때 요 사람이 인체의 기능도가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길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이 누르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1번이긴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했을 때에 이 사용자의 운동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요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보드 하나하나를 ESP Now로 해가지고 제어를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요거와 유사하게 또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갔다 오는 건데요. 요건 좀 이상하겠다. 요건 생략하고. 자, 또 어떤 떡밥이 있냐면, ESP32에서 ESP32 보드에서 뭔가 something 하는 거. 요거는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리스트 해놓고. 저는 ESP32 보드 별로 관심 없습니다. ESP8266으로도 다 되기 때문에. 근데 ESP8266이 되지 않는데 얘가 되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죠. BLE. 블루투스 가지고 뭔가 하는 예제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 ESP8266으로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를 ESP32 버전으로 만드는 거는 안 할 겁니다. 직접 하시고, 블루투스 가지고 비콘하고 거리를 측정한다, 실내 위치 측이 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예전부터 떡밥을 계속 뿌리기는 했는데, 이거 지금 좀 귀찮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할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완제품을 만드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완제품을 만드는 시리즈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3D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3D 프린터를 할 수는 없지만 박스를 오려가지고 그 커버를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커버 안에다가 뭘 잡아 넣냐면 위모스 D1 미니보드 집어넣고 그 다음 온도 센서, 뭐 예를 들어 DHT11 온도 센서 집어넣고 18650 배터리 집어넣고 얘를 요 안에다 집어넣어 놨을 때 얘가 그냥 하나의 온도계가 되는 겁니다. 얘를 집안 어딘가에다가 딱 설치를 해놨을 때 내 폰에다가 MQTT로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건전지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전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딥슬립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해야 될 거고, 뭐 기타 등등. 얘를 만약에 녹한다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모양을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근데 이게 이제 온도 센서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센서가 됐을 때 또 어떻게 하겠는가? 미세먼지 센서, PMS 7003 미세먼지 센서가 달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요런 것들 완제품으로 만들 때, 그리고 향후에 이 대충 만들어 놨던 거를 누군가가 3D로 모델링을 해주실 분이, 만약에 재능 기부를 해주실 분이 있다면 3D 프린터로 뽑아서 다 잡아 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요거는 제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어차피 모든 게 다 오픈 소스입니다. 모든 걸 다 오픈해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3D 모델도 해두고 뭐 코드하고 이런 거 다 해두면 직접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육적인 측면에서 혹시나 3D 모델링이 가능하신 분 있으면 다음에 노칸다에게 조금 재능 기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그 내용이 또 하나 있고요. 이것도 해야 될 거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해야 될 것 중에 스트리밍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보여드릴 수 없는 거는 제가 찍어서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는 쪽으로 갈 거고, 저번에 이거 문의하신 분도 있는데 이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헬륨 풍선을 사가지고요, 공중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한 5m 정도 띄워서, 헬륨 풍선 한 개 가지고 안 되겠죠? 여기다가 뭔가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듈을 달아가지고 헬륨 풍선 띄워서 원격으로 측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질문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는 이런 거 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안 되겠다라고 하고 그냥 말았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야외에서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된다, 아니면 이거 헬륨 풍선 띄우는 거는 실내에서 이렇게 띄워놓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띄워놓고 잘 되는지 확인해보고 밖에 나가서 너무 멀리 도망가지 않게끔 뭐 이렇게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겠다, 그죠? 요래 가지고 측정한 거를 로라로 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ESP Now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RF24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인터넷 공유기가 있다면 MQTT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 모든 개념을 총망라해 가지고 헬륨 풍선 측정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제가 잡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뭐 내용은 아까 끝났으니까 응용해 보실 분 있으면 응용해 보시고, 뭐 더 미련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손을 드시고, 이제 미련이 없다 하시면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 15분에 다시 튀어나올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499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